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14강 정축일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정축일주에서는 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육식갑자 공부에서 처음으로 인묘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백호대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축일주 공부를 하면서 인묘지하고 백호대살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자일주와 마찬가지로 이 겨울에 떠 있는 화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와바리가 아닌 매우 이질적인 환경에서 그 환경에 정반대되는 기운을 통해서 조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병자와 정축이에요. 자, 명리학에서는 조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후를 살려주는 글자를 뭐 조후용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용신이라는 말이 명리계에 매우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메이저 용신법만 6개에 마이너 용신법 30개에 기타 등등 용신법 수백 개에 게다가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용신법을 만들어 쓰고 계시다 보니까 용신법이 호환이 안 돼. 호환이. 그러니까 이사주는 이게 용신이요. 그러면 모든 명리인들이 그랬구나.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멱살 잡아요. 뭔 소리냐? 이 글자가 용신이지. 아니다. 이 글자가 용신이다. 아니고 이게 용신이지. 그런 식으로야. 근데 사실 이 용신법을 보자면은요. 이런 관점에선 이게 용신이고 저런 관점에선 저게 용신이고 이런 관점에선 저게 용신이야. 그렇게 치면 8글자 다 용신이에요. 배고플 땐 재성이 용신이고 심심할 땐 식상이 용신이고 외로울 땐 비겁이 용신이고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땐 인성이 용신이야. 그러면 어떤 사주에 반드시 무슨 글자가 용신이어야 한다라는 걸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고. 우주가 정하는 거야. 근데 명리가들이 각자 나는 이걸 용신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취향적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거지 모든 명리가들이 그거를 따라야 되는 절대 규칙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격궁용신인 경우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논란이 덜한 편이긴 한데 기타 억부용신이라든가 조우용신이라든가 전왕용신이라든가 저 통관용신이라든가 병양용신 같은 케이스들은 의견들이 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조우용신적 관점에서 용신을 찾고 어떤 사람은 억부용신적 관점에서 용신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통관용신이나 전왕용신적 관점에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규칙 다 치우고 그냥 내가 보기엔 이 글자가 용신이야. 내지는 심지어는 없는 글자를 용신으로 삼는 명리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 이런 용신법이 하늘을 날아 하늘을 이거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말을 이 명리 수업에서 자꾸 사용을 하면 이 수반은 이 혼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용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대신에 이 사주에서 이 글자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은 써요. 자, 어쨌든 그 명리학에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데 조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사주의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월지가 겨울이냐 여름이냐 봄이냐 가을이냐를 따져서 그 계절에 필요한 성분, 즉 그 계절에 균형을 맞추어 주는 성분을 조후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한난 조습 해가지고 이제 4가지로 보는데 근데 이제 한난 조습 중에서 겨울 사주 이제 한이죠. 그 다음에 여름 사주 난이죠. 사실 조습은 크게 사주 해석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않아서 사실 비중 있게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조습에 대해서는 그닥 얘기하는 편이 없는데 조는 건조하다고 이제 습은 이게 축축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한난 조습이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는 게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건조하죠.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건조하잖아. 근데 또 지구별의 어떤 지역은 겨울이 춥고 축축해요. 웃기잖아. 어떤 지역은 겨울이 춥고 축축해. 그렇게 치면 해자축은 한인 거야. 습인 거야. 한습이지, 한습. 근데 어떤 지역은 아닌 지역들도 있어요. 진짜. 우리는 여름이 덥고 축축하죠. 근데 저 사막 같은 지역은 덥고 축축한 게 아니라 덥고 건조해. 겨울에는 춥고 춥춥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난조습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명예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니다! 이럴 수가 있어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그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그 조습보다는 저는 좀 한난, 그러니까 겨울 사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조우의 중요한 균형을 맞춰주고, 겨울 사주 따뜻하게, 여름 사주에서는 시원하게 하는 성분. 그러니까 월지가 해자축이면 나머지 글자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그건 겨울 사주예요. 월지가 해자축. 가끔 폭넓게 해자축인까지를 겨울 사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 아, 지금 3월 달이구나. 그렇지. 얼마 전에 2월 달이었죠. 여러분 2월 달에 따뜻했어요? 추웠어요? 와, 내가 보기 1월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 아니 지금 3월인데도 지금 3월 초에도 추워 지금. 아, 그렇군요. 오늘까지가 인월이군요. 맞아. 오늘이 이제 그 절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겨울 사주를 해자축인까지 겨울 사주로 넓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냥 인은 빼주자, 그냥 해자축까지 겨울 사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가끔 어떤 분은 자축인이 겨울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명리가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겨울 사주에서는 지지의 월지가 겨울일 경우에는 지지에 있든 천간에 있든 병, 정, 지지의 사, 오, 미 이런 글자를 그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즉 겨울의 난로의 역할을 하거나 깜깜할 때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이라고 하여서 사주의 균형을 갖추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주로 어떤 측면에서 많이 작동을 하냐 하면은 마치 이런 거죠. 알래스카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뭔가 유전을 개발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추운데 등불도 없이 난로도 안 켜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석유를 발견을 했긴 했는데 너무 괴로워.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걸까? 불행한 걸까? 알래스카에서 오케이. 그죠? 알래스카에서 30년 동안 유전을 캐러 다녀가지고 드디어 30년 만에 유전을 캐가지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 사람은 행복할까 불행할까라고 표현하면 선생님이랑 갈래? 선생님이라면 할래? 30년 동안 추위에 떨다가 30년 후에 유전을 발견했다? 누가는 가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이냐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조후가 안 맞는데 좋은 사주 같은 게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조후가 안 맞는데 뭔가를 했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적의 200척을 무찔렀어. 그리고 툭 하면 해전을 붙는데 꼭 우리의 한 5배, 10배 되는 적하고 꼭 맞서 싸우는 상황을 만나. 사실 이거 행복한 일이야? 괴로운 일이지. 아니 괴로운 일이야. 전쟁으로 치자면 나는 중대병력을 데리고 다니는데 적의 연대병력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피 튀기게 고지를 사수해야 되는 매일 그런 미션만 오는 거야. 내가 지금 계백장군인데 신라군은 500명인데 나는 병력이 고작 해봐야 5,000명이야. 왜 나는 5,000 결사대로 신라의 5만 대군을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느냐고. 괴롭잖아. 그러니까 설사 거기서 이기서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도 괴로운 거고, 지면 정말 괴로운 거고. 그래서 사주가 조우가 없을 경우에는, 즉 겨울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거나 그 여름 사주인 4, 5, 2월에 태어난 사주가 수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주의 해석을 통해서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펼치거나 하더라도 그 사주 당사자의 개인적 행복 만족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에 가서 막 진짜 원자력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매일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뭐 먹지도 못하면서 그곳에서 죽어라 하고 뭐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겠지만 본인은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사주에서 조우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해자축의 사회에서 화를 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상징적인 균형을 맞췄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 기도원에 가서 춤추고 노래 불렀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춤추고 노래 부르는 곳에 가서 독서와 명상을 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되는 건데, 모두가 미쳐서 춤추고 돌아다닐 때 누군가는 명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같은 거고, 다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와서 춤추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위아래가 다른 간지들은 보통은 지지 기준으로는 천간 기준이 비주류인 거예요. 비주류. 희귀한 거야. 희귀한 거. 아니 축토 땅에서는 대체로 해자축이 설치고 다니거든요. 천간에서는 임계수가 주인이야. 해자축을 위로 올리면 임계수잖아요. 임계수가 주인인 곳에서 정화가 돌아다녀? 이게 뭐야? 무슨 할렘가의 깡패와 마피아들이 거기서 설치고 다니는 곳에 무슨 선교사나 경찰이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모습인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야, 이것도 살만해지겠구나. 그래도 이런 곳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어떤 느낌으로 위아래 조화를 맞춰줄 수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지난 병자일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병자와 정축은 이 천간 기운의 힘의 세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천간 기운의 힘의 가치성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와, 축토의 사회인데 그곳에 정화가 와 있구나. 같은 거죠. 마치 공산군이 점령을 한 6.25 전쟁 한복판인데 거기 지금 미군의 수색대가 지금 와서 지금 몇 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야,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살 줄 알았더니 우리 미군들이 저렇게 몇 명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좀만 기다리면 미군이 와서 여기를 공산군을 몰아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화는 이런 측면이죠. 원래 병화가 해자축에 떠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 비유상으로는 그래요. 태양은 여름에 떠야 제맛인 거죠. 근데 이 정화를 달빛에 비유하거든요. 달빛은 대낮에 뜨면 안 보여요. 쟤 왜 떴니? 뭐 이러잖아. 근데 얘가 밤중에 뜨거나 초저녁에 뜨면은 그 달이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그 자기 주류인 곳에서 활동할 때 재능력을 발현을 하는데 이 정화는 오히려 반대의 환경인 해자축의 환경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병화가 해자축에 있으면 약간 넌센스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이 정화가 해자축의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과의 조화성이나 어울림들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병화하고 정화는 차이가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 병화는 양간이고 정화는 음간이죠. 뭐 병화는 기적인 요소가 강하고 정화는 실체적인 요소가 강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음간 일주들 있잖아요. 뭐 정화, 기토, 뭐 개수, 을목 이런 음간 일주들은 12운성에서 음적인 기운에서 오히려 자기 세상을 만나요. 기운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음간들은 대체로 가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양간들은 실체성이나 드러내는 어떤 확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갑이 목처럼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을은 굳이 목처럼 보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뭐 느낌 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래서 군대로 치자면은 정규군은 정규전이 벌어졌을 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게릴라전이 벌어졌는데 정규군이 나서는 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자, 반대로 특수부대는 보통은 특수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울리고 정규전에서는 사실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 쪽 5만 대군하고 적의 5만 대군이 지금 평원에서 붙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규전의 물량전의 장비전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누가 더 병력이 많고 누가 더 장비가 많고 누가 더 화력이 출중한가 뭐 이걸로 싸운다고. 근데 게릴라전을 펼칠 때는 장비나 병력보다는 잘 훈련된 소수 정예 병력이 야간에 특수작전을 펼쳐서 신출귀몰하게 드러나지 않게 몰래 적진에 투입해서 뭐 후방을 교란하거나 폭파하거나 요인 암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거야. 그러면은 이 정화는 음간이란 말이죠. 음간은 지지가 음적 환경일 때 오히려 자기 세상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지금 정규전 전면전에 보병부대와 함께 출동을 한 게 아니고 그 특수전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몰래 잠입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규 병력들이 거기서 하도 많이 갈려나가서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러시아에서는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스페츠나츠는 낙하산도 타고 밤에 야간 투시형 가지고 뭐 밤에 잠입을 하는 특수전을 목적으로 만든 특수부대인데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스페츠나츠한테 총 들고 진격 앞으로 고지 점령 하니까 기관총 앞에 갈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탱크가 붙는 기갑전에 스페츠나츠를 동원을 하니까 지금 탱크끼리 싸우고 있는데 거기 보병이 갈려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 아니 지금 우리는 특수작전을 해야 돼서 한 명 한 명이 연대급 병력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관총 앞에 돌격 앞으로를 하면 어떡합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정화는 오히려 음간의 이런 이 해자축의 환경에서 힘이 약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정화 입장에서는 해자축의 환경이 나의 가치성을 매우 높이는 환경이구나라고 보면 돼요. 다음 또 하나. 이 정축일주는 일명 자기인묘일주라고 합니다. 자기인묘가 뭐냐면 천간 기운이 자기가 앉아있는 축토라는 환경에 12운성으로 인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명리학에서는 인묘, 입고, 그래서 묘지 또는 고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어감이 좀 다른데 보통은 많이 써요.
무언가의 창고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고지, 창고에 고자를 써가지고 쓰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조용히 잠잠하게 잠입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반쯤 숨기고 있다 해가지고 묘지라는 표현을 써. 이거를 좀 재밌게 군사무기로 표현하자면은 항공모함은 자신의 위세를 위풍당당하게 나타내. 나 항공모함이다. 니들 다 죽었어. 이런 느낌이라면 잠수함이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위신을 드러내면서 나 잠수함이다. 이거 안 그러죠. 잠수함은 웬만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반쯤 숨어 다니고 가끔가다 잔망경이나 꺼내놓고 다니는 게 잠수함의 주된 활동이야. 그래서 위풍당당은 양간이 하는 거고 음간은 자신의 본질을 반쯤 숨기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 두 번째가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은 건데 이 자기인묘 일주들은 일종의 잠수함 같은 존재예요. 천간의 정화가 축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 동물로 비유하자면 거북이 같은 애죠. 거북이. 저기 뭐죠? 위험하면 쏙 들어가서 뭐 연구 없다 하고 있다가 30년 전 유머지.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는 얼굴 막 팔다리를 내미는 그런 형태. 이거 뭡니까? 저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이제 럴커 같은 캐릭터인데 여기 밑에 숨어 있다가 뭐 아무도 없나 해가지고 지나가면 거기서 막 똥침을 찌르는 이제 숨어 있는 잠수병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육식갑자에는 이 인묘형 간지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무술일주, 뭐 임진일주, 뭐 정축일주, 그 다음에 뭐 기축일주 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자기인묘일주가 있는데 일단 자기인묘일주의 캐릭터성은 자기를 반쯤 낮춰서 뭔가 겸손한 일주다라는 형태로 봐야 돼. 이 자기인묘일주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돼요. 이 정화는 천간에서 경기정하고 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정은 시작과 마무리가 같다라고 봐야 돼. 경금, 기토, 정화가 한 쌍입니다. 자, 그래서 경금도 축토가 마지막 여행지고 정화도 축토가 마지막 여행지고 기토도 축토가 마지막 여행지예요. 그래서 기축일주나 정축일주가 모두 자기인묘일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명리학의 세계에서는요.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의 12개의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9개 나라에서 주 활동을 하고 3개의 나라에서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군의 활동 범위가 아프리카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저기 러시아 상공은 미군이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 미국 땅이 아니라고, 거기는 러시아 땅이라고.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해수에서 시작하여 묘목에서 전성기를 맞고 미토가 마지막 종착지가 돼서 미토를 만나면 그곳에서 입고돼야 돼. 창고로 들어가야 돼. 하루의 운행을 마친 택시가 택시회사로 돌아와서 택시회사의 그 택시 저장 지하로 들어가야 돼. 그럼 그곳에서는 이제 시동을 끄고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룻밤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하루를 쉬게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해가 뜨면은 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일종의 창고 같은 역할이라는 말이죠. 자, 정화는 지지에서 경금하고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유축 운동을 해요. 정화는 지지에서 사유축이 나와버려.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까지가 요 9개의 자리가 자, 활동하는 범위고 그 다음 범위가 어디겠어요? 축 다음이가 인묘진이 쉬어가는 자리예요. 인묘진이 쉬어가는 자리. 그 서양에서는 일주일로 나눠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쉬시오 해가지고 그날 안식일로 이렇게 쉬라고 했어. 왜? 그 옛날에 사람들을 너무 부려먹으면은 쓰러지니까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은 쉬게 해야지 이게 인간이 이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7일 주기로 하루 쉬어라고 돼 있고 동양에서는 12진법을 써가지고 12진법에서 저 9일 열심히 일하고 3일은 좀 쉬어가라. 12년 중에서 9년 열심히 일하고 3년은 좀 쉬엄쉬엄 돌아가면서 뭘 좀 해라. 뭐 가정을 돌보거나 너 신경 쓰지 못한 걸 돌봐라. 거기서 원리가 일종의 그 삼재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삼재가 쉬어가라고 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쉬니까 너 삼재 때 일하면 재수 없다, 되는 일 없다, 너 망한다, 깨진다 이런 식으로 공포협박 명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들어가지고 삼재는 재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구나. 재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슬슬 쉬어가면서 네가 돌보지 못한 가정도 좀 돌보고 마음의 양식도 좀 채우고 네 강아지 좀 컸는지 좀 이뻐도 좀 해주고 이거 하라는 운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 정화라는 애는 사화에서 시작을 하여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정화가 이제 종점에 도달한 게 축토야. 자, 그럼 이렇게 보자고.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9개 나라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
자, 1년에 한 나라씩 9개 나라를 돌았어. 그러면 처음에 3개 나라는 그 여행자가 아직 여행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만난 나라들이죠. 의욕은 충만하지만 아직 스킬이나 경험치나 여행을 즐기는 노하우는 좀 부족한 상태. 하지만 열의는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전반부 3개국이고, 다음 중반부 3개국은 이제 스킬도 쌓였고 경험도 쌓였으면서도 아직 열정이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는 전성기의 여행을 펼쳐. 이 중반부 3개국에서는. 자, 이제 나머지 후반부 3개국이 남았어. 이 후반부의 3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행 도사가 됐어. 여행 도사가. 이제 여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 만나는지, 숙박비 어떻게 깎는지, 어디에 재밌는 곳이 있는지를 내가 다 파악을 했어. 그 대신에 뭐가 부족하냐면 이제 힘들어. 열의도 부족하고. 힘들어. 이런단 말이지. 열의는 부족한데 노련미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정신적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12운성에서 이 전반부가 생욕대, 그 다음에 로광쇠, 그 다음에 사묘절,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후반부 3개 나라가 사묘절 텐데, 자, 후반부 3개 나라에서 마지막 종착지가 요 묘지예요, 묘지. 그러니까 보세요. 9개 나라 중에 이제 드디어 9번째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됐어. 이 사람은 여행 도사일까 아닐까? 여행 도사야. 여행 도사는요, 몸을 최소한으로 적게 써서 뭘 얻어요. 그쵸? 원래 기타 잘 치는 사람은 이 손목을 최소의 스윙으로 최대한 예쁜 소리를 내는데, 이 기타를 처음 치는 사람들은 막 이게 뭐 어깨까지 움직이면서 막 기타를 쳐. 근데 소리는 엉망진창이야. 근데 기타 고수는 그냥 딱 손목 스텝으로만 최소한으로 탁탁탁탁탁 움직이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죠. 무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온갖 현란한 무술을 펼치는데 실속은 없고, 진짜 무술도사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딱 얻어내는 뭐 그런 형태야. 그래서 이 정화가 자신의 마지막 여행지인 축토 땅에 도달하면 이 정화는 어떤 정화냐면 도사야, 도사. 즉 가장 숙련된 정화라는 뜻이에요. 이 정화가 4, 5 구간, 그래서 정사는 지금 막 여행을 시작하는 의욕은 넘치고 혈기는 넘치지만 아직 정신적 영역이나 스킬은 부족하다고 봐야 되고, 정축은 그래서 정신적 영역이 매우 강한 도사다. 마치 그 액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뭐 전직 FBI 요원이었는데 은퇴를 해서 동네에서 바를 하고 있었는데 깡패가 와서 깝죽대다가 자기를 모욕하니까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서 쫓아냈다. 뭐 이런 거, 뭐 힘을 숨긴 특수 요원. 드디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니까 열받아서 땅에 묻어놓던 총을 꺼내가지고 악당 소굴을 다 때려잡다. 그 영화가 누구죠?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영화 소재죠, 그게.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킬러 영화. 맞아. 존 윅. 존 윅의 내용, 존 윅 1편의 내용이 그거잖아. 그냥 착하게 살고 이제 손 떼고 은퇴하고 킬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우리 집에 불 지르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강아지를 죽이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다시 땅속에 묻어놓은 내 총 다 꺼내가지고는 가서 그 범죄단체를 싹 쓸어버리는 뭐 그런 영화 같은 거죠. 그게 힘을 숨긴, 나 웬만하면 안 할라 그랬는데, 나 그냥 조용히 있을라 그랬는데, 나 그냥 마음으로 참을라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런 자기인묘일주, 자기인묘, 잠수함 같은 일주,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표면적 느낌은 약간 겸손한 일주 같은 형태, 힘을 숨긴 누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묘지에 앉은 정화니까 곧 죽을 정화구나, 곧 들어갈 정화구나, 곧 만료될 정화구나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제일 노련한 사람이 은퇴를 앞둔 아무개씨예요. 그 회사에서 은퇴를 앞둔 아무개씨, 그분이 바로 인묘지에 있는 분들이야. 근데 어떤 분들이야 제일 노련해. 그분이 엔지니어면 못 고치는 게 없는 사람이고, 그분이 행정사무나 인사 관련직을 하고 있으면 그 분야의 도사들인 거죠. 자, 그러한 정축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인묘 일주이면서 백호까지 겸하고 있는데, 백호도 양간 계열의 백호가 있고 음간 계열의 백호가 있는데, 양간 계열의 백호들, 뭐 갑진일주 같은 양간 계열의 백호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형태라면, 음간 계열의 백호는 자신의 위세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가 아니라 반쯤 숨기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는 스텔스 같은 능력이라고 보면 되죠. 가끔 그 영웅들이 나오는 무슨 영웅 액션 영화, 뭐 어벤져스 같은 형태를 보면은 그 양간 캐릭터들 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헐크 뭐라든가 그 아이언맨 뭐 이런 형태들이 뭐 파워와 위세와 화력을 마치 뽐내는 형태라 그러면, 음간 캐릭터의 영웅들은 누가 있을까? 뭐 스파이더맨, 뭐 앤트맨,
뭐라든가 그 누굽니까? 그 뭐 여자분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라든가 뭐 활 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뭐 야들야들한 여잔데 뭐 어이구 주먹이나 잘 쓰겠어 했는데